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6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차 시는 파트 3의 우리나라 대표 약용식물입니다. 슬라이드 총 7장의 우리나라 대표 약용식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약용식물은요, 우술입니다. 또는 쇠무릎이라고도 하고요. 이 우술 같은 경우에 뭐가 기억이 이렇게 연상이 되시나요? 너무 어거진가요?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그 앞차시에서 수업 기억나시나요? 약진주의. 어떻게 보면 그 약진주의가 우리나라의 이 우술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체의 부위, 어떤 부분을 닮은 식물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의 질병을 치료한다. 어떻게 보면 이 우술이 딱 맞는데요. 무릎 모양의 이 줄기를 가지고 약을 다스렸더니 무릎에 좋다더라. 무릎 관절염 치료에 좋다더라. 라고 옛날 선조들이 이 우술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쇠무릎은 말 그대로 관절염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에 넘어와서 얘가 진짜 맞나 싶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트리터페노이드라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트리터페노이드는 항염, 항산화 작용을 아주 촉진을 해서 실제 관절염 개선에 그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진주의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그런 약용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먹고요. 이제 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순으로 뭐 나무를 무쳐 먹거나 아니면 뿌리 구유해서 15g 정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 방법인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이 우슬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성 원료가 인정이 돼서 관절염 개선에 인정이 돼서 이것을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 알약 형태로 요즘에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우수를 끓여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우수를 실질적으로 달여서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 우술에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건강을 위했다기보다는 그냥 우수를 마시기에는 조금 끓여 먹기는 귀찮은데 그러면 편하게 알약 타입으로 식품으로 먹자라고 하면 그 건강기능 식품인 우수를 찾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아직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뭐 건강기능 식품으로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우술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삼입니다. 뭐 인삼이야 뭐 그렇죠. 완전 신의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효능이 좋은데요. 혈당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약용식물의 아주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용식물의 대표 주자가 된 이유는 바로 사포닌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당뇨병 예방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 사포닌 성분을 또 다른 용어로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이거 동일하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삼의 약용 성분이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사포닌 또는 진세노사이드 이렇게 참고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뭐 인삼만큼 좋은 게 없겠죠. 다만 이게 열이 많아요. 인삼이.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약간 조금 선생님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열을 많고 인삼은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홍삼을 드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그렇죠. 홍삼포라든지 아니면 홍삼 스틱 같은 경우로 간편하게 식품으로서 섭취를 하면 효과적인 이 동일한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면역력 증진에 동일한 효능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홍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꽃 너무 이쁘죠? 열매도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뭐 인삼 같은 경우 이 꽃이나 열매로도 뭐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산수유입니다. 이 산수유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그 아파트 조경에 이 산수유가
1등 조경인데요. 왜냐하면 꽃도 피죠. 열매도 맺고 나중에 거기 떨어지면 거기에 군락지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경수로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겨울도 잘 버텨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조경수겠죠. 자, 산수유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들 보시면 이 열매 자체도 굉장히 불구스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구스름한다는 거는 그렇죠.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여기에 가득가득합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알려져 있는 바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외에도 모로니사이드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감소에도 이 산수유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수유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은삼하고 동일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안토시아닌 모로니사이드 외에도 바이타민 A가 있는데요. 이 바이타민 A 같은 경우는 간과 신장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수유는 배뇨 장애 개선 효과도 있어서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약용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제가 지난주에 출근할 때 보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에 이제 그 산수유 같은 경우는 아예 미처 떨어지지 못한, 이게 꽃은 이미 졌고요. 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미처 떨어지지 못한 이렇게 불긋불긋한 열매들이 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간 떨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용식물입니다. 그다음에 오미자입니다.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좀 많이 먹어볼 수 있는 제철으로 하면 지금 이제 물론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가을에 가장 대표적인 약용 식물이고요. 5가지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고 특히 이 5가지 맛은 소화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긋불긋한 이런 열매에는 유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유기산은 세포의 산성화를 막아서 노화를 많이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에도 굉장히 좋은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미자에는 피로회복과 시력 강화, 기억력, 감퇴의 예방을 해줌으로써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셔도 부작용 없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용식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미자, 보통 이렇게 열매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려서 먹는데, 이 자체를 말려서 이제 먹게 되는데, 뜨거운 물로 우려내면 신맛과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오미자를 우릴 때는 이렇게 냉수로 천천히 우려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오미자청, 간단하게 오미자청, 이거 오미자 식초 뭐 이런 것들도 드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달달하면 또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너무 달달하면 또 살찔 수가 있으니까 그 달달함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적당히 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참고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밤나무입니다. 이 밤나무는 아주 아주 그렇죠. 지금 그렇죠. 겨울철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이 밤나무의 밤은 생률이라고도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바이타민 A, B, C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육과 성장에 좋기 때문에 간식으로 최고고요. 특히 바이타민 A 같은 경우는 눈에 좋잖아요. 그래서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꾸준히 밤을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 시력 회복과 안구 건강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타민 C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피로 회복, 감기 예방, 노화 방지, 다이어트 등의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밤 같은 경우도 솔직히 탄수화물이 좀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학생들한테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밥만 먹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맛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팩 같은 거 있잖아요. 파우치에 있는 거. 그거는 방부 처리가 굉장히 좀 많이 돼 있고 유통기한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는 것보다는 엄마가 쪄준 찐밤 아니면 구운 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밤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품으로 먹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양귀비입니다. 자, 양귀비 하면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요즘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귀비 하면 와 하는데 이 양귀비는 몰핀 성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그 앞차시에서 수업했던 것 중에 몰핀 분리했다고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났는데 그 몰핀이 바로 양귀비로부터 추출된 성분인데요. 실제로 양귀비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런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약 양귀비하고 관상용 양귀비는 이게 꽃피는 것 자체 형태가 조금 달라요. 실제적 마약 양귀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다음에 관상용 양귀비 또는 개 양귀비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귀비 축제에서는 이런 마약 양귀비가 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로 그 마약 네. 양귀비 축제를 합니다. 특히 만약에 양귀비 축제에 이런 마약 양귀비가 하나가 발견됐다. 그럼 그 축제 망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실제 양귀비 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거 마약 양귀비예요. 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덜 익은 설 익은 열매가 있지 않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녹색녹색한 게 이게 또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일반 양귀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마약 성분이 일반 양귀비에서는 그러니까 관상용 양귀비에서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 선생님들 꼭 참고해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 양귀비는 어떻게 되냐? 자, 양귀비에서 꽃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익지 않은 열매가 있는데 그 설 익은 열매에 이제 블레이드로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면 하얀색 유액들이 마구마구 이제 흘러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시작이라서 조금씩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막 하얗게 막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칼로 이렇게 긁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액을 받아서 말린 게 바로 생아편입니다. 아주 센 거예요. 아주 센 건데 이 생아편에는 20종류 이상의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이것도 앞차시에서 알칼로이드 성분 배웠죠? 그 알칼로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 중에 하나가 이 생아편이고 그 20가지의 이제 물질들이 여기 생아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연결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또 참고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맞아요. 알칼로이드 배웠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억이 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선생님들도 기억 소환에 알칼로이드 이 앞전에 설명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아편에는 20종류 이상의 알칼로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몰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핀에는 강력한 마취, 진통 효과가 있고 중독성도 강하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쉽게 먹는 이제 채소인데요. 이렇게 채소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약용식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강 사용 부위는 이렇게 뿌리 모양을 하고 땅 속으로 뻗은 이렇게 줄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마디에서 잔뿌리를 내고 땅 끝부분이 이렇게 땅속 줄기로 변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생강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말린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김치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뭐
그 김장철에 돼지고기 그 수육 만들 때 돼지 누린내 잡는다고 뭐 생강을 가끔 넣기도 하잖아요. 그 생강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생강은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등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 촉진이라든지 살균 및 항균 작용이 아주 아주 매우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살균 및 항균 작용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 생강의 매운맛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강 특유의 향기가 시네올 성분이 있는데 이러한 진저롤, 쇼가올, 시네올 모든 성분들이 다 살균 및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도 여름철에 우리 회 주로 먹는데 회가 찬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생강 절임 생강 나오잖아요. 같이 먹으면 아주 금상첨화인 거죠.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게 같이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살균 및 항균 작용과 더불어 그렇죠. 식중독 예방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날 생선뿐만이 아니라 날고기라든지 날것을 먹을 때는 같이 생강과 함께 먹어주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살균이라든지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생강을 곁들이면 아주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세균에 대한 살균력을 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강이 아주 아주 중요한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해 둘 거는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만약에 설명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날 생선이라든지 날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생강하고 뭐 절인 생강이라든지 뭐 생강채와 같이 먹게 되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체 온도가 36.5도기 때문에 그나마가 아니라 좀 따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찬 게 들어오면 이것도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좀 놀랄 수가 있어요. 위에서. 그렇게 되면 갑자기 뭐 장 트러블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소화불량에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강과 함께 이렇게 날 생선이라든지 날 고기를 먹게 되면 소화력 증진 및 살균 및 항균 작용을 받아서 식중독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와 이렇게 또 끄덕끄덕해요. 선생님들 꼭 설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6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